안보 꼭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보장마켓 김청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안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많이들 여쭤보는 질문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정보 전달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국가암정보센터 기준 평균 수명 내 암 발병률은 약 37%,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암 치료가 단순히 병원비만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병원비 이외에 간병비, 교통비, 식대 등 비의료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생활비인데요. 치료 중에 일 못해서 생기는 수입의 부재로 생활비가 단절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비보험만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실까요? 몇 세대 실비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급여 항목 기준으로는 약 70에서 80%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비급여 항목인데요. 갈수록 의료기술은 발달되고 환자의 부작용은 덜어내면서 예후까지 좋은 치료법들이 나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약들과 치료법들은 결코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진행된다는 것이고요. 비싼 의료비로 책정되는 신의료기술들은 대부분 값비싼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데 결국 내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결국 환자들은 비싼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 이외에도 입원 중 발생하는 간병비, 교통비, 식비는 물론이고 별도의 추가 지출로 연결되기에 실비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응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산정 특례 제도가 있어서 95%는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던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산정특례는 국가에서 중증 질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등이 해당되고, 그중 암 환자는 진단 후 5년간 본인 부담금을 기본 5%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1,000만원짜리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자기 부담금은 약 50만원 수준이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왜 암보험이 여전히 필요한 것일까요? 시청자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비급여 치료비는 여전히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이 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는 지원받을 수가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진단 시에 필요한 생활비 그리고 치료비까지 지불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금전적 문제만 없다면 당연히 돈을 써서라도 예후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3세대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선택의 권한이 없이 부작용이 심하고 예후가 보장되지 않는 1세대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비 그리고 산정특례 제도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암진단비 등 생활과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현금 보장이 중요한데, 암진단 시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이를 통해 치료도 받고 교통비, 식비, 생활비 등등으로 쓰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암진단비는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일반암 진단비인데요. 전문가가 권장하는 일반암 진단비는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력이 있거나 생활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8천만 원까지 여유 있게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이 해당이 되는데, 유사암의 경우에는 여러 암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는 최대한 가입 금액을 키워주시는 게 좋은데,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의 20%가 최대 설정 금액이라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기준, 유사암 진단비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일반암 진단비 금액에 맞춰서 유사암 진단비도 최대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암보험 가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 면책기간입니다. 면책기간이란 쉽게 설명해 보험 가입은 했지만 보장은 아직 해주지 않는 기간입니다. 암진단비의 면책기간은 보통 90일인데 이 90일의 면책기간 동안은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즉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26년 6월에 건강검진을 받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2026년 5월에 암보험을 가입한 경우 면책기간에 해당이 되어 6월에 건강검진 시 암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면책기간이 없는 즉시보장 암보험이 나올 때가 있는데 상시적으로 나오는 보험이니 통상적으로는 암보험엔 면책기간이 존재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감액기간입니다. 감액기간이란 암진단 시 보험금을 주기는 주는데 전액이 아니라 깎아서 지급하는 기간입니다. 통상적으로 암보험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에는 보험금의 50%만 지급되는 감액기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건 상품 그리고 약관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시고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에 건강검진을 받을 거다라고 가정하였을 때 2026년 1월에 암보험을 가입한 경우 감액기간에 해당되어 6월에 건강검진 시 암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입금액에서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입니다. 먼저 갱신형 보험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납 10년 만기 갱신형 암보험에 가입했다면 10년 뒤에 내 나이, 병력, 위험률을 따라 새로 계산이 되는데 이를 통해 정해지는 주기에 따라 계속해서 갱신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갱신형 보험은 처음 가입한 때 보험료가 조금은 저렴할 수는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를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비갱신형입니다. 갱신형과는 반대로 비갱신형 보험은 처음 가입한 보험료가 끝까지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내 나이 30세 때 암보험 20년 납 90세 만기로 3만원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20년 동안은 처음 설정된 3만원에 매월 납부한 이후 20년이 지난 50세부터 90세까지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50대부터 60대가 되고 나면 경제활동을 멈춰서는 나이가 되게 되는데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주 큰 이점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젊은데 지금 꼭 암보험 들어야 하나요? 네, 암은 더 이상 노년병이 아닙니다. 20대, 30대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저렴한 금액으로 납기 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건 큰 이점으로 작용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차후에 병력이 생기게 된다면 내가 보험 가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가입 거절을 하거나 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암에 걸려도 보험금 못 받는 경우가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땐 고객님의 병력사항 및 건강상태 등 관련된 정보를 고지해야 하고 이를 통해 보험 가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입한 보험들은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차후에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되거나 계약 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전 설계사와의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험은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암보험은 단순히 병원비 보장이 아니라 암이라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사는 건데요. 혹시 지금 암보험이 없으시거나 있는 보험이 내 상황에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 고정란에 무료 상담 링크 남겨드릴 테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보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